네, 안녕하세요. 멘탈의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8월도 어느새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경기 침체 공포 완화와 함께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2% 넘게 오르면서 상승을 주도했고 전반적으로 3대 지수가 모두 강세였습니다. 반면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이 6만 달러 문턱에서 급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약세였는데요. 우선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가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바꿔놨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으로 지난주는 물론 예측치보다도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치죠. 실업수당 청구가 줄었다는 얘기는 반대로 고용이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강한 고용은 최근의 경기 침체 내러티브와는 반대되는 현상이죠. 거기에 소매 판매도 강했습니다. 월간 성장치가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은 1% 상승을 했는데요. 이것은 올해 들어서도 거의 가장 강한 상승세였습니다. 소매 판매의 강화는 그만큼 소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침체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기 지표가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 전반의 내러티브가 크게 전환된 것입니다. 당장 금리 전망치가 바뀌고 있는데요. 이제 9월에 빅컷의 가능성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75%의 비중으로 금리가 한 단계만 인하될 것이란 전망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침체에 대한 위협이 많이 내려간 것이죠. 하지만 아직은 안심하기엔 조금 이릅니다.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세상 다 끝날 것처럼 과민 반응했던 게 시장이죠. 다음 달에 고용보고서가 나오고 실업률이 조금만 높아져도 다시 우울증 모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조증과 우울증을 넘나드는 것이 시장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빅테크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빅테크는 최근 조정을 가장 많이 받았던 주식들이죠. 하지만 대장주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투심이 살아날 때는 또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대장주들이죠. 침체 위협이 확실하게 사라진다면 다시 랠리를 재개하고 그때 가장 강하게 상승세를 이끌어 나갈 주식들이 바로 이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가 공개됐는데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비중을 거의 절반 가까이 축소한 애플의 주식수가 정확히 4억 주인데요. 이 밑에 숫자가 0으로 끝나는 주식들을 표시해 두었는데 모두 오랜 기간 보유만 하고 있는 주식들입니다. 만약 버핏이 이런 과거의 패턴을 따른다면 애플도 4억 주로 정확히 맞춰둔 것은 이제 보유 모드로 들어가겠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에서 이변이 일어나면서 약세였습니다. 6만 달러 수복을 거의 눈앞에 두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레 급락이 나왔고 가격이 5만 6천 달러 근처까지 밀렸습니다. 이후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주식시장과는 확연하게 다른 움직임이죠. 우선 표면적으로는 금리 전망치가 상승한 것이 주식시장에는 호재이지만 비트코인에게는 악재로 작용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증시는 경기 침체가 오면서 금리가 급락할 때 늘 안 좋았었죠. 왜냐하면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유동성 흡수가 자산으로서의 대부분의 가치이기 때문에 경기보다는 금리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금리 전망치가 상승한 점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하지만 비트코인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리 전망치 변화로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이 나온 점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이러한 급락은 특정 고래나 세력의 의도적인 매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7만 달러 근처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6만 달러에서 정확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현물 ETF 승인 당시에도 같은 일이 있었고 이후 전고점 돌파 시기에도 정확하게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은 규모가 작고 자가거래 등에 대한 규제도 약하기 때문에 이런 조작에 가까운 변동성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래와 세력들은 시장 조작을 통해 청산 물량을 사냥하고 약한 투자자들을 털어냅니다. 이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움직입니다. 이런 일이 아직까지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것이죠. 이미 다 성숙한 시장이라면 기회가 없겠죠. 만약 큰 기회를 바라보면서 나는 변동성은 싫다고 한다면 그건 모순입니다. 신생산업에 뛰어들면서 처음부터 모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가 말이 될까요? 인프라가 없고 기반이 빈약하고 규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게 신생산업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 기회이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기회인 이유는 지금이 황무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부의 대이전이 있었던 산업과 자산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이미 다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곳이었다면 기회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이었기 때문에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신 이 기회만큼이나 많은 변수와 리스크가 공존했을 것입니다. 모든 초기 산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은 닷컴 버블이라는 초유의 시장 붕괴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성숙해질 수 있었죠.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 ETF가 승인되며 이제 막 전통금융에 편입되기 시작한 초기 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기존 자산들에서 조금씩 돈이 이동해 들어올 것입니다. 아직은 많은 변수와 리스크가 혼재하죠. 하지만 이런 변동성과 리스크를 견뎌낼 수 있다면 그만큼 보상도 클 것입니다.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특유의 혼란함이 싫다면 시장을 떠나면 됩니다. 대신 기회도 함께 박탈당하겠죠. 블랙록을 비롯한 수많은 기관들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산업이 지금과 비교도 되지 않을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기대감에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목표 가격이 겨우 지금 수준에서 몇십 % 오르는 정도일까요? 겨우 요 정도를 바라보면서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을까요? 모건 스탠리는 자사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ETF 추천을 시작하면서 자신들도 2억 달러 가까운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그보다 2배 이상 큰 4억 달러 넘는 자금을 비트코인 매입에 썼습니다. 이들 외에도 수많은 기관과 연금과 기업들이 모두 합쳐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들이 겨우 8만 달러나 10만 달러 정도를 바라보면서 수백억 달러를 투자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들은 수십만 달러에서 더 미래에는 수백만 달러를 바라보면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오늘이나 내일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 수년에서 최대 수십 년을 생각하며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패닉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오로지 오늘 가격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 오르길 바라면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해서 바로 떠나죠. 그래서 항상 꼭지에서만 뒤늦게 들어오고 늘 실패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장기 투자자들의 지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고점에서 일시적으로 지분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사모으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고점에서 막 들어온 불나방들에게 자신들의 물량을 떠넘겼다가 이들이 못 견디고 저점에서 털려나가자 비싸게 팔았던 걸 다시 싸게 회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급작스러운 변동들도 모두 그런 작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는 결국 시간의 미학입니다. 자산의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를 바라보며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오늘이나 내일 오르길 바라보며 투자를 한다면 매일이 고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큰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성과를 보인 단기간에 대부분의 실적을 거두는 것이 투자입니다. 가장 실적이 좋은 며칠 동안만 시장을 벗어나 있어도 수익률은 반의 반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가지려 하기보다는 천천히 가질 수 있는 여유를 스스로에게 주십시오. 목적지를 향해 곧장 달려가는 여행은 매력이 없습니다. 때로는 쉬어가기도 하고 일부러 천천히 돌아가기도 하는 여유가 여정을 즐기는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오로지 도착만을 생각하며 달려가야 한다면 더 이상 행위의 주체가 아닌 그 행위에 사로잡힌 노예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행동과 믿음은 씨앗이 되어 내일 나의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신가요? 우리가 심은 씨앗은 반드시 커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아름답길 바라신다면 바로 오늘부터 좋은 생각만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생각과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행동만 하십시오. 우리가 한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은 반드시 업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지나간 일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바뀌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일이 바뀔 것입니다.